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 콘텐츠에서 코로나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재확산 상황,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코로나 때문에 막 시위까지 일어나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 보시는 입장에서 또 굉장히 불안하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해 봉쇄했던 시절 4월, 5월 달 거의 한 하루에 27,000명 정도까지 찍었던 무증상 확진자 수가 지금 보면은 여기 한 4만 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잡았다. 뭐 상해도 우리가 뭐 효과적으로 봉쇄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래도 잠잠했었다가 지금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쫙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고 해도 각 지역별로 또 봉쇄를 또 하고 격리도 또 하고 PCR 검사 또 매일매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뉴스 워낙 많이 이제 나와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린 지쳤다. 3년 동안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각 지역별로 특히나 대도시 쪽에서 일부 반발 시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제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건물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완전 화재 진압이 어렵게 되면서 인명사고까지 났다. 그래서 이런 참사로 인해서 이 중국인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월드컵도 하나의 딱 불을 지폈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이제 경기 옆에 이렇게 후원사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완다도 있고요. 멍리우라고 하는 유제품 기업도 있고, 비보 핸드폰 기업이죠. 그리고 뭐 이런 좀 여기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중국이 막 후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막 거기 경기장도 뭐 우리가 지었어. 약간 이런 자부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월드컵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는 와중에 현타가 탁 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경기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저렇게 즐겁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의 앵커조차도 당국의 뭐 질병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린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냐라고 했더니 분석 중이다. 다른 나라가 왜 저렇게 하는지는 좀 약간 포기한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도 분석 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크게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런 언론상에서는 사실 그런 시위의 모습들은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국의 틱톡이라든지 다양한 SNS가 요즘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SNS 상에 돌아다니는 것마저는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심의 불만들이 터지는 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래 썼더니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는 좀 참아내기는 어려운 시기가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1일에 이미 이제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렸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우리가 20개 코로나 방역 20개 최적화 조치라고 하면서 좀 크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정책, 방역 정책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예전만큼 밀접 접촉자나 입국자 격리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 열흘에서 8일로 줄이고, 그리고 PCR 검사를 거의 48시간마다 거의 어떻게 따지면 매일매일 했던 것들도 이제 좀 줄이겠다라는 점이고요. 뭐 밀접 접촉자에 또 접촉자에 이런 식으로 다 격리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추적을 취소를 하고 격리하는 것들도 조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줄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펼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얘기를 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이후로 더 막 급증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또 급증하고 있고 그럼 또 결국에는 다시 이런 상황들이 혼란스러우면 또 다시 봉쇄도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내부 반발 시위까지 나타났던 건데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증을 하지만 예전만큼 다시 봉쇄를 강화한다거나 다들 막 강압적으로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국무원 코로나 방역 언론 브리핑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계속 쭉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일반 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장 최소화해라. 계속 옛날에는 그럼 이틀만 우리가 봉쇄할게 했는데 이틀 잡아서 안 되니까 막 7일, 8일, 9일 막 그게 한 달 넘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약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리 기간이나 봉쇄 기간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간 여행도 좀 허용해 주는 분위기. 이제 한 이틀 전에 발생했던 이제 그런 시위 때문에라도 다시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불만이 왜 생기는지 알아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달래주기 메시지도 좀 나와줬거든요. 우리의 정책, 우리는 이렇게 세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지방정부가 좀 불안해서 이게 정책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리고 뭐 방역하는 인원들이 좀 마음 상하겠지. 너무 딱딱하게 응대했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좀 달래주기 멘트들도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풀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제일 처음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고령층 백신을 빨리빨리 다 맞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국이 원하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만 그래도 제로 코로나 완화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도 더욱더 강화된 방역 정책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완화를 테스트해보는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 브리핑도 있었지만 쓰촨성 청두 지역에서도 원래 격리시설을 막 1만 명 규모로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취소했어요.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좀 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지금 격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격리시설을 더 크게 강화해서 만든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세게 격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부 반발도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톤 다운해서 우리 이제 이거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마침 광저우 지역도 봉쇄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어제 좀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했던 요인들도 이런 조금씩 각 지역별로 봉쇄를 해제한다. 그리고 PCR 검사 이제 더 이상 전체 시민 대상으로 매일매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완화된 조치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지금은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다시 제로 코로나 강화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방역 완화 이후에 중국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본다면 의료 인프라 구축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나오고 있죠. 역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 한창 많이 퍼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걸렸었거든요. 근데 약국에 가서 이 코로나 관련 약품을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어쨌든 약품 보급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좀 선행해야 되는 과제로 보고 있고 중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퍼지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봉쇄라면 이제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야 이렇게 격리까지 막 다양하게 할 정도로 길게 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 걸렸더니 열 좀 나고 목 아프고 감기 증상 정도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인식
대한 개선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아. 그리고 또 너무 정말 막 중환자실 누울 정도로 중증까지 가진 않아. 근데 당연히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인식 개선도 먼저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더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확진자 수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안감도 또 커지고 또 다시 봉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좀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집단 면역의 경로로 갈 것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좀 혼란스러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다? 다시 제로 코로나 강화로 가는 그림은 더 안 그려도 될 것 같다. 라는 점을 저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다 거쳐지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라는 거고요.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기점은 언제다? 그리고 시장에서 모두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양회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에 승리를 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좀 완전 본격적인 코로나 완화 그리고 아예 완전히 개방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런 코로나 제로 코로나 강화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안에서 혼란스러움은 계속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옛날처럼 봉쇄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봉쇄가 좀 강화될까 했을 때 시장의 반응과 조금 풀어준다라는 조짐이 나왔을 때의 시장 반응.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정말 가장 큰 악재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반등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